예민수의 경제 토크 반도체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도체가 뭐 시장의 주도주였다가 지금은 뭐 반도체가 좀 못난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익률부터 체크하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진 건지 인덱스 코스피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예. 평균적으로는 뭐 플러스 수익 난 것도 여전히 1월달 대비해서는 기준점은 1월달로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초 대비.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대략 코스피가 약 3.7% 연초 대비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포함해서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기준으로 5천억 이상 되는 것들만 모아봤는데 평균 한 거의 20% 가까이 정도. 네. 약 그건 19%. 이제 연초 기준이니까 그렇지. 네, 최근에 주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흐름이 좋았어요. 상반기 흐름 좋은 거 포함입니다. 근데 그거 빼면은 30% 넘게 그러니까요. 대략 한 3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반기 기준만 하면 7월 달부터 7, 8, 9, 10 4개월 동안 보면 35% 넘게 빠졌고요. 반도체도 뭐 2차 전지급은 아니지만 고점 대비 40% 빠진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다만 그럼 주가 빠진 것만큼 이익이 깨졌냐?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그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이제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주가 빠진 거보다 이익이 같이 떨어지면 주가 자체가 매력이 없는 건데 주가 예를 들어 30% 빠졌는데 이익은 15%밖에 안 빠진다? 그럼 그 15%만큼은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 추정치가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막상 또 실적 까보면은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익률 현황 보면 근데 보시면 야 그러면 고점 대비 지금 40% 가까이 빠졌으니까 주가가 매력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맞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오늘자 기준 10월 7일자 기준으로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밑에 소부장단에서 탄력 있는 종목들이 간혹 한두 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TSMC의 밸류체인이라든지 뭐 마이크로넷 밸류체인이라든지 뭐 인텔의 밸류체인이라든지 퀄컴의 밸류체인이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상위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라든지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좀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글로벌 업체들로 매출 비중이 있는 것들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HPSP 같은 경우는 TSMC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뭐 그런 업체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20%가 넘고요. 그런 상위 빅테크 업체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올라올 때 굉장히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장비 업체들만 좀 주목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그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여전히 이 장비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 쪽에 좀 더 주목해 보자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뭐 굳건할 줄 알았는데 한번 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확 오르는 기간들이 환호하는 기간들이 짧아요. 그죠?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연초에 뭐 맞습니다. 처음에 오를 때는 뭐 80%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 그랬죠. 확 환호성 이제 목표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때부터 이제 또 뭐 빠지기 시작하고 외국계 보고서 나오고 겨울이 맞습니다. 왔다 네. 한참 이랬는데요. 네. 그럼 이제 반도체 업황을 좀 점검을 해보죠. 일단 HBM 쪽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요가 견조한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좋아질 거로 생각했던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의 걱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HBM보다 레거시가 훨씬 공급이 더 타이트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레거시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심플하게 보면 사실 서버 쪽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 스마트폰이 연초만 해도 폴더블 폰이 잘 팔렸는데
그 폴더블 폰이 상당히 많이 좀 주춤해졌습니다. 저도 상당히 계속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폴더블 폰이 주춤했고요. 결정적으로 아이폰 16이 너무 안 팔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계속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모바일 칩 쪽에서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스마트폰 수요 둔화 때문에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둔화가 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단에서 이 D램 반도체 외에 낸드 쪽이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월별 기준으로 20%씩 성장을 YOY 대비해서 20%씩 성장하다가 지금 심지어 3분기에는 YOY 낸드 가격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HBM 캐파 때문에 일반 D램 공정을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최첨단 미세 공정, 선단 공정 때문에 미세 그 공정으로 인한 일반 레거시 쪽 생산 능력 캐파가 감소되는 건 분명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공급 사이드가. 네. 근데 결국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수요가 안 받쳐주는데 네. 공급이 더 급격하게 줄면 가격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잘 팔려야 되고 가전도 잘 팔려야 되고 반도체도 다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외에 부진했던 그 부분을 디스플레이 쪽이나 가전 쪽에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쪽도 여유롭지가 좀 않은 상황인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서버 위주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면서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말씀 주신 상반기에 뭐 80% 넘는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뭐 내년 것까지 다 팔 게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하이닉스는 아직은 삼성전자 불안하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결국은 HBM 시장에서 3단 그 HBM3 8단 8단하고 12단 쪽에서 계속 하이닉스랑 치고받고 계속 경쟁률 뺏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네. 하이닉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점유율을 뺏길 위기에 있는 거고 아무리 메모리 업체 중에 AI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 나머지 그 HBM을 제외한 부분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부진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이 HBM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 돼야지 이제 40% 완짝이거든요. 전체 HBM만 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HBM 외에 일반 D램과 낸드가 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걸 보니까 3분기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낸드 출하량이 마이너스 8%, 가격이 최고 좋게 보는 데가 플러스 7%, 최고 나쁘게 보는 데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낸드가 출하량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 아무리 좋아도 나머지 것들이 벌크업을 못 해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휴대폰 말씀드렸는데 휴대폰 쪽에서 세트 업체들이 부진하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업체들은 단기 사이클적에서는 부정적인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원래는 45조를 받는데 지금 15%에서 20%까지 영업이익 감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그 말씀하신 수요 공급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25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이 메모리 레거시 쪽에서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반등이 다시 그 3, 4분기 조금 부진했다가 내년 1분기에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그거를 주가에서 반영할 거고 업종 내에서 가장 지금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싼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없는데 조금 더 숫자가 찍혀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7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게 YOY 대비해서는 25% 나오는 수준이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이 5조에서 6조 예상하거든요. 요 정도 수준은 좀 나와야지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거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뭐 4조 대 나오고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5조 초반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좀 시장은 실적에 대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연동돼서 그죠? 엄청 네. 올랐다가 변동성도 있었고 사실은 삼성전자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도 뭐 헤매고 그죠? 뭐 네네. 6만 원이 깨진 뭐 이런 지경까지 네네네. 가고 그랬으니까 워낙 그 약한데요. 밸류 말씀하셨지만 뭐 밸류로 보면야 글로벌 업체 비해서 상당히 낮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뭐 밸류가 낮다고 해서 이게 오르는 걸 담보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밸류 체크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내년 기준으로 9배고 하이닉스가 5배니까 사실 이 밑단의 업체들 사실 볼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뭐 한미반도체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30배가 넘고요. 리노공업 뭐 25배, HPSB 21배, 이수페타 뭐 14배, 이오테크닉스 뭐 19배 이러니까 파크시스템즈 26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봐도 너무 싼데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빠진 거보다 이익의 컨센이 더 빠지냐 이걸 보시면 되는데 심플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까지는 이 컨센이 그렇게 줄진 않았습니다. 아까 추정치가 대략 하이닉스 기준으로 20%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한번 연간 추정치로 보면 연간으로는 분기별로는 지금 20% 빠졌다고 보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되네요.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연간 추정치로는 여전히 20% 정도 올해 연말까지 20% 내년에 뭐 100% 이상의 이 컨센을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뭐 480%까지 이익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PER이 지금 8배 뭐 5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올해 3분기 실적이 좀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당연히 다시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회복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근데 지금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 나든 수익성 뭐 여부 따지지 않고 계속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스탠스를 강경한 AI 서버 쪽에 대한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의 주가 수준보다 이게 레벨이 더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반도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아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리 사신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싸게 사신 분들이야 아직도 수익권이 맞아요. 그런 경우야 뭐 네네. 사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최근에 사신 분들은 손실이고 당연히 그죠? 네네. 네. 지금 시점에서 또 그러면 소위 좀 주식을 더 사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신규로 뭐 사실 분들이야 천천히 나눠 사시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네. 그죠? 네. 다른 또 초이스들도 네네. 있잖아요, 그죠? 보유자들이 좀 고민일 거예요. 근데 전략하고 그 반도체 주식 가운데 좀 또 주목해 볼 만한 눈여겨 볼 만한 기업들은요. 네,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철저하게 보유자의 영역이랑 신규 매수자의 관점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 분할로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 30-40% 내려온 마당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이익에 대한 컨센보다 주가가 더 빠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반도체가 그렇게 너무 연초부터 달려서 계속 주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반도체를 쓰는 쪽에서 우리는 생산성이 나오든 AI로 돈을 벌든 안 벌든 일단 26년까지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니까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규 관점에서는 저는 투자하기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는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럼 내가 여기서 반도체를 팔고 갈아타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 관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 반도체가 고점 대비 40% 빠졌는데 이익이 내년에 40% 빠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가는 심플하게 사람들이 보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잖아요. 근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20%밖에 안 빠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은 40% 빠졌으면 그만큼 요 20%의 갭만큼은 충분히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보는 건데 저는 반도체가 아무리 디램의 또는 낸드가 레거시의 가격이 지금 3, 4분기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회복된다고 보며 지금의 가격대는 반도체 물리신 분들도 저는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요. 그 가운데 좀 눈여겨보는 기업들. 네, 근데 저라면 공격적으로 사실 하이닉스가 아무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조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갖고 있을 때 파는 전략은 좋지 않은 전략이지만 여유 자금이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물타기 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부장 쪽에 기회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몰빵 사업하는 게 훨씬 주가 탄력성이 좋고요. 반도체 입장에서는 2차 전지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반도체 빠질 때 덜 빠지고 2차 전지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이 몇 개 없습니다.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뭐 후성 이런 회사들입니다. 소재 업체들이 주로 이제 2차 네. 전지랑 물론 장비도 같이 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있지만 그렇죠? 네네. 소재가 많이 쓰니까. 소재가 많이 쓰이고 네. 소재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습니다. 장비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전해액에 들어가는 전해질 염 그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데가 후성이라는 업체밖에 없습니다. 전부 중국산을 쓰는데 후성이 유일하게 국내에 양산하고 지금 2,000톤 가량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은 육불화 텅스텐 이런 특수 소재, 특수 가스, 뭐 냉매가스 이런 쪽을 하는데 이 냉매가스 쪽이 상당히 그 국산화가 안 돼서 후성이 최초로 국산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공정이 좀 굉장히 캐파 증설도 되고 좀 이렇게 활발하게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는데 그쪽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후성도 이 반도체 소재나 특수가스 쪽에는 기대감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YOY로 플랫한 수준만 돼도 주가 상당히 회복될 건데 지금 후성은 반도체 모멘텀도 못 받고 전해질 염에 대한 모멘텀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 커버리지 하는 증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이 안 되는데 딱 한 군데 지금 실적 추정되는 데가 앞에 매출 숫자가 그걸로 바뀝니다. 자릿수가 바뀝니다. 4천억대에서 5천억대에서 6천억대에서 7천억대로 자릿수가 바뀌고요. 후성이 반도체도 부진하고 이 전해질염이 실제로 숫자가 안 찍혀가지고 올해까지 적자고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가장 둘 다 하는 업체 중에서는 후성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꼭 봐야 될 게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이것도 전해액 모멘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전해액하면 엔캠만 생각하시는 엔캠은 엄청나게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심지어 엔캠을 나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재무 구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엔캠보다는 솔브레인이나 솔브레인 홀딩스는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으면서 전해액도 꾸준히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액 투자 관점으로 보면 솔브레인, 솔브레인 홀딩스, 동아기업 이런 회사를 보면 좋은데 반도체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는 해외 전해액 증설하는 모멘텀이고요. 솔브레인은 국내 전해액 증설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솔브레인 홀딩스를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후성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투자 전략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